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오늘은 41번째로 기형도 시인이 살고 간 삶을 한번 따라가 볼까 생각합니다. 그가 떠난 지 30년이 지난 2020년, 그는 지금도 여전히 청춘의 시간과 언어로 우리 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중풍으로 눕게 되자 어머니가 장에 열무를 팔러 갔죠. 누나들은 공장에 돈을 벌러 갔습니다. 이렇게 그의 유년기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던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중3 때 누이가 죽자 그는 깊은 상실과 허물을 겪으며 살아갈 원천의 힘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으로 버텨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하고 1985년에 안개라는 시로 신춘문예에 등단하게 되죠. 그리고는 1989년 3월 심야극장에서 30세의 지병인 고혈압으로 뇌졸중으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유고 시집인 입속의 검은 잎이 발간되는데요. 오늘의 우리가 그 시들을 살펴보면 슬프고 안타까우면서도 어둡게 빛나는 그 시들이 참 소중해서 한 줄 한 줄 가슴에 와 박히는 이유는 그는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 시 속에서 긴 여운을 남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간 이 시인은 누구보다 깊은 허무와 상실, 절망과 고독의 시어로 오늘의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지상에서 입은 상흔이 담겨 있는 이 아픈 시들은 2020년을 지나 먼 미래에도 기형도라는 존재로 더욱 뚜렷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살부터 살았던 광명시에는 기념문학관이 세워졌어요. 그의 유품과 어머니가 죽어서 관에 가져가려고 남겨둔 양복 한 벌까지, 또 디지털 문명으로 거듭난 그의 등단시 안개, 마지막 시 빈집, 이런 것들이 그 기념관에는 그의 삶과 그의 시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형도 문학관. 그가 사용하던 시계, 즐겨 듣던 카세트, 그 당시 안개를 디지털로 구현한 이 공간은 안개처럼 퍼지는 텍스트, 시의 물결이 강물처럼 퍼지는 사색의 공간인데요. 그거를 어머니가 남기셨어요. 죽으시면 관 속에 이제 갖고 가시려고. 그래서 어머님이 내놓으신 겁니다. 기형도 시인의 마지막 시 빈집. 늦게야 한글을 깨우친 어머니가 먼저 간 아들이 상처로 쓴 시를 한 줄씩 읽는 이유는 말로는 다 못할 그리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떠난 날 기형도가 남긴 가방 속 원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한 작가는 책의 서문에 결벽한 영혼인 기형도에게 바친다고 썼어요. 또 조카가 바라본 기형도는 신문기사 하나조차 밤을 새워 썼다고 하니 그는 글을 쓰는 일에 있어서 정말 결벽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86 아시안게임 때 그때 삼촌이 문화부 기자였어요. 문화부 기자.
86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보고 글을 쓰는데 원고지 한 5매? 4매? 이 정도 썼겠죠. 그걸 밤새도록 써. 그걸 작품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자기의 영혼이 남는 작품 같은 거. 그는 지금 안성의 천주교 묘지에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빈집입니다. 천주교 추모공원입니다. 기영도 시인의 아버님 묘입니다. 바로 이 아버님 묘 옆에 기영도 시인의 세례명은 그레고리오입니다. 풍족해져가는 세상에서 자신과 가족은 유독 가난했고 사랑하는 누이와 열망했던 사랑마저 이루지 못하고 이뤄야 했던 그의 삶은 평론가 김현의 말대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길이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갈까 두렵다고까지 한 말에 공감합니다. 그가 등단한 안개의 셋강은 광명시의 안양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는 그의 삶이었다. 이런 확증을 갖게 됩니다. 기영도 시인의 시 안개의 배경이 되는 곳은 광명시 소화동에 흐르는 안양천을 빗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안양천의 안개는 그의 시 안개로 탄생됐는데요. 이렇게 절반의 삶도 채우지 않고 처절한 허무와 고독의 시간을 살다간 기영도 시인의 인생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 가슴에는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이런 식구들이 가슴 언저리에 남아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영도의 삶에 대한 2020년 함께 따라가 본 영상의 이야기를 맺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